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반도체 주식은 결국은 이 반도체 수출 증감률이 계속 우상향하는가만 보면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사람의 심리가 바뀌거든요.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매크로 지표가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한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주식을 사야 할 때다, 가지고 있어야 될 때다. 네. 뭐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불안해서 팔까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또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살 때냐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냐 이제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은 가지고 있어야 할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가지고 있어야 할 때고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싸게 살 수가 있습니까? 방금 비트코인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도 3만 불 미만에서 살 수가 있었고요. 네, 좋은 주식들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돈이 없다고. 네, 그렇죠. 주식 사서 물려는 있는데 살 돈이 없다고. 근데 왜 좀 자산가들이 돈을 버는가라고 보면 그 자산가들은 매달 들어오는 캐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서 또 자산을 삽니다, 계속. 네.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사는데, 자산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물려 있고, 그나마 또 돈을 빌려서 사신 분들은 지금 막 반대 매매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나흘 동안 뭐 역대 사상 최고라고 2조의 반대 매매? 네. 엄청난 것 같아요. 반대 매매 제가 오기 전에도 또 체크를 하고 왔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10조, 코스닥 10조였거든요. 신용장구가. 근데 코스피는 여전히 9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8조 5천억, 7조 9천억 이런 식으로 꽤 큰 자금이 신용이 털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자금 관리가 돈을 빌려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갚아야 되고 이자도 비싸지고 그런 식으로 참 어려운 부분인데 현금을 들고 있는 자산가들은 지금 이럴 때 사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가지고 있는 주식이 그게 물론 어떤 주식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주식인가.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분명히 싸고 좋은 주식이어야 하고요. 그런 주식이면 뭐 가지고 계시고 또 더 사셔도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주식은 피해야 되느냐. 2020년 코로나 때도 제가 사면 안 되는 3가지 유형의 주식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에 3,000포인트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도 그때 경영권 분쟁이 붙었던 한진칼이 있었죠.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코로나 비상경영 와중에 형제 자매들끼리 싸우고 있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지분 경쟁 때문에 주가는 올랐지만 주가는 많이 올라 있었고 주가가 보면 그 경영권 분쟁 있기 전보다 한 3배나 올라 있었거든요. 그건 엄청 비싸진 주식이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 환경 때문에 갑자기 돈을 많이 번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도 사시면 안 된다라고. 그 보통 진단키트 쪽이 보통 그저 해당이 되죠. 예, 그래서 시젠 같은 회사가 그때 당시에 그 전에는 뭐 한 100억에서 200억 벌다가 뭐 5천억, 6천억 벌게 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그런 수익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하고 또 코로나 같은 상황이 생겼으니까 버텨야 되는데 좀 버티기 힘든 자금이 없는 기업들 그런 거는 이제 사면 안 된다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었던 거죠.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하고 하는데 계속 돈이 필요한데 돈을 펀딩을 하려고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 임상이 될지도 모르겠고 위기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렸던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나치게 좀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주식은 좀 피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내년에 뭐 정말 내년에는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올 2월 달에도 우리 8.15 모니터 나와가지고 이 홀수의 주식이 좋다라고 막 그때 설명을 막 드렸었거든요. 네. 홀수에 좋고 짝수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공화당 누가 나오지? 트럼프가 지금 압도적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그리고 아니 민주당은 바이든 아닌가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저지하려면 바이든 안 된다. 그냥 용퇴하세요. 네, 그 아마 또 뭐 경선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내년 6, 7, 8, 9월 달은 또 시장이 또 안 좋아진다 보거든요. 그런 저런 걸 감안을 하면 지금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캐시가 많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근데 미국 주식에는 최근에 그 비만 치료제 때문에 그러게요. 비만 치료제 때문에 노보노디스크인가 뭐 그거 하고 뭐 릴리. 네, 일라일릴리, 예. 네, 위고비, 뭐 싹센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보면 우리가 주식 시장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은데 주식 시장에서 비이성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비만 치료제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카콜라 안 마시고 도미노 피자 안 먹고 그럴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대한 처방을 누가 많이 받느냐고 보면요. 미국의 부자 동네 있잖아요. 네. 그 부자 동네에 가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 쉐이프가 더 좋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완벽한 몸을 갖기 위해서 비만 치료제를 처방을 받더라고요. 아, 우리는 차이를 못 느끼는데 그 자기가 느끼는 그 한치 그걸 그거 찾는 거군요. 1인치를 줄이려고. 그래서 미국에서 비만 치료에 대한 처방을 받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저 사람들이 그동안에 콜라와 피자를 즐겨 먹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보면 아무튼 그거는 지나친 우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미국에 그런 도미노 피자나 펩시코라든지 코카콜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또 배당을 아주 꼬박꼬박 주는 전문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런 기업들은 뭐 미국 투자하시는 우리 서학개미 투자가 분들이 보실 만한 주식인 것 같고요. 국내에는 우리가 반도체 또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반도체가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데 반도체 주가는요. 반도체 수출 동향하고 굉장히 일치합니다. 지금 반도체 수출 증감률 이 차트인데요. 보시면 작년 초에 플러스 38%, 작년 동월 대비거든요. 네. 플러스 38% 나오다가 쭉 빠지는 데인데 마이너스 44%까지 나옵니다. 올해 수출 동향이 나오는데 아니 뭐야 반도체는 마이너스 40%야 막 그런데 이 마이너스 44%가 발표가 됐을 때가 바로 하이닉스 저점이 나왔었습니다. 아, 그렇죠. 이때부터 반도체 수출 동향이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여전히 마이너스 34 뭐 이러는데도 이 감소율이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줄어들면서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지금 보시는 게 하이닉스 차트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주봉 차트 보시면 지난번에 이 위에서 거래될 때가 반도체 수출 동향이 38%, 30 조금 전에 보시면 38% 기록했을 때 이렇게 주가가 좋았었는데 쭉 빠졌다가 1월 달에 44% 기록할 때 바닥을 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주식은 결국은 이 반도체 수출 증감률이 계속 우상향하는가만 보면 되는데 올해 재고 때문에 작년 말부터 재고떨이 한다고 엄청나게 생산도 안 하고 재고 소진 때문에 수출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44까지 갔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보면 올해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기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 내내 반도체 수출 증감률이 플러스 5, 플러스 10, 플러스 15, 20, 30 증가할 것이다. 플러스 한 50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플러스가 나는 구간 때까지 그 반도체 주식 특히나 우리 삼성전자를 들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거의 600만 명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굉장히 지루하시고 하셨겠지만 그동안에 배당도 받으셨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당까지 감안하면 이제 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5만 1,800원 찍고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52주 신고가가 났었습니다. 났었다가 눌렸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도 떨어지고 반도체 수출 동향은 계속 올라가고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서 뭐 반도체도 유망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올 상반기 주식시장을 이끈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로봇주,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주, 뭐 AI 의료기기, 뭐 이런 쪽이라든가 하여튼 뭐 텐베고 나온 종목들이 꽤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주식들이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이 조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 주식들이 갈 것이냐에 대한 희망 혹은 한번 그렇게 시세를 분출했던 주식들이 다시 갈 수 있느냐 빠른 시일 내에 네. 이거에 대한 고민 이게 지금 시장에 존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작년에는 올해 시장을 하도 뭐 그때는 우리나라 시장 1800 갈고 뭐 나스닥 7000 간다나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암울했을 때였었는데요. 올해 100% 이상 나는 주식 수가 최소 50개 이상 날 거다라고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텐베그도 났습니다. 그렇죠. 그죠? 났었는데 여기서 정말 매매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매매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면 제가 자세히 보면요. 왜 90%의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돈을 못 벌까? 네. 우상향하는 주식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뭐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왜 돈을 못 버냐면요. 잘못된 매매 습관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식을 살 때 밑에 걸어 놓는 데 있잖아요. 네. 네, 밑에 걸어 놓으면 올라가는 주식은 안 사지죠. 그렇죠. 못 사죠. 안 사집니다. 그래서 보통 올라가는 주식을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그냥 예를 들게요. 네. 삼성전자 코로나 때도 많이 들고 있다가 올라갈 때 500만 원을 샀었다면 9만 원 갔을 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아씨 5천만 원을 샀어야 되는데 예. 그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내가 500만 원 사가지고 6만 원이 9만 원 돼봐야 500만 원이 750만 원 된 거잖아요. 그렇죠. 250원. 내가 5천 원 샀었더라면 이게 7,500이 됐을 건데 이 마음 때문에 근데 계속 밑에는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빠르게 올라갔었으니까. 그렇죠. 네, 2020년도에 10월 말부터 1월 초까지 2달 반 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70%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줬던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떨어지게 되면 96,000원에서 9만 원, 9만 원 깨졌네. 89,000원에 1,000만 원. 85,000원에 또 1,000만 원. 뭐야 81,000원까지 빠져 하면서 또 1,000만 원. 8만 원 깨졌네. 76,000원에 1,000만 원. 그래서 결국은요. 떨어질 때 5천만 원으로 손실 보게 돼 있어요. 올라갈 때는 500만 원으로 내가 50% 벌었다면 떨어질 때 5천만 원을 사서 터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많이 올란 주식을 내가 못 사가지고 저 주식 샀어야 되는데 하는데 최근에 떨어지니까 사고 싶어지거든요. 네. 기존에 사셨던 분들도 500만 원으로 실제 저희한테 전화 온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5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70%를 수익을 냈는데 7월 말에 전화 오셔가지고 70% 수익이 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 보고 그 70%를 지키시려면 지금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이익 실현을 혹시라도 안 하시면 하나 더 부탁을 드릴 건데 절대 떨어질 때 사지 마시라고. 떨어질 때. 네. 예, 왜냐하면 딱 그 마음이거든요. 내가 더 샀어야 되는데. 그리고 보통 이제 매수 밑에다가 걸어 놓는 데 있잖아요. 그게 탁탁탁 체결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연말마다 제가 대주주 과세 요건 우리가 지금 맞아요. 벌써 몇 년째입니까? 그렇죠. 네, 2020년도에 뭐 우리나라의 물적 분할 이런 거 없애야 된다 얘기하고 대주주 과세 요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좀 부당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1인당 이제 10억이거든요. 한 사람이 10억, 한 종목 1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 많이 돼 하는데 한 종목을 200억 들고 있는 슈퍼개미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슈퍼개미들이 그 세금을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팔아요. 근데 12월 27일 날 한 번에 팔면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 큰 금액을 어떻게 한 번에 팝니까? 그래서 10월, 11월 나눠서 판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코스닥은 10월 말에서 11월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최소한 할로윈 데이 때부터 한 달 동안 좀 나눠서 사도 되니까 좀 기다리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그런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올해 많이 수익이 난 주식은 여전히 그래도 연초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200% 나있어 하면 더더욱이나 이익 실현을 하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좀 올해 시세를 많이 낸 주식들은 웬만하면 좀 매수 시기를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로 좀 늦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차트 이쁘게 아주 많이 올라온 주식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네. 막 10%, 20%씩 급락하는 뚝뚝 부러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게 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예. 이 차트를 보면서 사람의 심리가 바뀌거든요. 그동안에 올라가는 차트에서는 와 진짜 세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처럼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지난 7월 달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특히나 심리적으로 포모 현상에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떨어지는 차트를 보면서 또 두려움에 그렇게.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아까 신용잔고 얘기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팔지?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그런 2차전지 관련된 주식을 체크해보면 오히려 기관 외국인은 사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는 게 왜 살까 보면 공매도 쳤다가 물렸던 거 똑같아요. 기관들도 공매도 쳤다가 100% 200% 터졌다가 본전됐으니까 환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매수에도 불구하고 개인 매도가 나오는 거는 신용 강제 청산 매도인 거죠. 반대 매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해소됐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고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